혼자만의 은밀하고 자연스러운 행위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지난달 부산에서 78세 남성 한 분이 침실에서 편안히 누워있는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심장마비나 낙상의 흔적은 전혀 없었죠. 하지만 밝혀진 진실은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평범한 일상적인 행위가 잘못된 순간에 이루어진 것과 관련이 있었던 것입니다. 비뇨기과 전문의로 15년간 일하면서 저는 이처럼 가슴 아픈 사연들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새벽에 욕실에서 쓰러진 은퇴한 교사, 약 복용 후 다친 기술자, 심야 낙상으로 뼈가 부러진 노인까지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위험한 시기에 혼자만의 행위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무해한 행동이 시기와 상황에 따라 비극적으로 변한 것이죠. 아마 혼자만의 행위가 건강에 좋지 않느냐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적당히 한다면 분명 그렇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니까요. 노년층에게도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나이 든 남성들에게는 잘못된 시기에 하는 것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러한 행위가 숨겨진 위험이 되는 하루 중 가장 위험한 7가지 시간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듣게 될 내용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바꿀 수도 있으며 언젠가 여러분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심장이 가장 취약한 시간, 이른 아침의 위험, 새벽 4시부터 6시 15분까지 아마 여러분을 놀라게 할 만한 이른 아침 시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고요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심장이 가장 취약한 시기입니다. 새벽 4시부터 6시 15분 사이에 60세 이상에서 발생하는 급성 심장마비의 거의 40%가 집중됩니다. 혹시 그 시간에 병원 응급실이 얼마나 바쁜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는 의사들이 아침 혈압 급등이라고 부르는 현상 때문입니다. 혈압은 밤 동안 가장 낮은 지점까지 떨어졌다가 자정 무렵부터 급격히 상승하여 아침 6시부터 8시 사이에 최고점에 이릅니다. 젊은 몸에는 그저 잠에서 깨어나는 리듬일 뿐입니다. 하지만 나이 든 심장에게는 달아가는 줄 위를 걷는 줄타기와 같습니다. 혈관이 나이가 들면서 탄력을 잃고 경화됨에 따라 그러한 급작스러운 압력 상승은 시한폭탄과 다름없습니다. 동맥을 낡은 수도관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압력이 급증하면 파열 위험이 치솟습니다. 여기에 성적 흥분을 더해 보십시오. 오르가슴은 심박수를 평소의 2배까지 끌어올리고 혈압을 거의 즉시 20에서 30점 더 높게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낡은 엔진에 가속 페달을 밟아 취약한 시스템을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5시 무렵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던 65세 환자 한 분을 기억합니다. 어느 날 그는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가족의 빠른 대처 덕분에 그는 병원에 갈 수 있었고 심장마비 진단을 받았습니다. 만약 30분만 늦었더라면 너무 늦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 이 시간이 그렇게 치명적일까요?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저에너지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러운 신경 신호가 우리 몸의 가속 페달인 교감신경계를 강타합니다. 전선이 낡고 다른 노인의 심장에서는 이러한 급증이 위험한 합선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이 사생활 보호와 고요함을 위해 이른 아침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만 의학적으로는 혼자만의 활동을 하기에 가장 위험한 시간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잠에서 깬 후 5분 동안 누워있다가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시고 가벼운 움직임을 통해 혈압이 안정되도록 하십시오. 최소한 아침 9시, 몸이 완전히 깨어난 후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래야 심장이 여러분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숨겨진 위험, 혈압약 복용 후 한두 시간. 제가 수년 동안 돌보아온 환자 장 씨를 만나보십시오. 그는 매일 아침 7시에 혈압약을 복용하고 나서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곤 했습니다. 지난주 그는 아무런 경고도 없이 소파 위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측정한 그의 혈압은 80에 60 정도로 위험할 만큼 낮았습니다. 진단은 기립성 저혈압, 즉 서거나 움직일 때 발생하는 갑작스러운 혈압 강하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은 장 씨가 약을 복용한 지 약 1시간 후에 혼자만의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타이밍은 전형적인 함정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고혈압 약을 복용하지만 이 약들이 한두 시간 후에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최고점에 도달한다는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여기에 혼자만의 행위 중 일어나는 생리적 변화를 더해 보십시오. 혈관은 더욱 확장되고 심장은 빠르게 뛰며 혈액은 생식기 쪽으로 몰립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어지럼증, 시야 흐림 또는 실신을 유발할 수 있는 급격한 혈압 강화입니다. 우리 뇌는 산소 수치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수축기 혈압이 90 아래로 떨어지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르가슴 동안 혈압은 단 몇 초 만에 20에서 40점까지 떨어질 수 있으며 이는 이미 약을 복용 중인 사람에게는 추가적인 위험이 됩니다. 더 나쁜 것은 이러한 위험한 혈압 강화가 종종 활동이 끝난 후에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욕실과 같은 좁은 공간에서 급하게 일어서거나 움직이면 균형을 잃을 수 있어 낙상 위험이 증가합니다. 실제로 저혈압과 관련된 노년 남성의 낙상 중 약 30%가 이러한 은밀한 순간 직후에 발생합니다. 가장 안전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혈압약을 복용한 후 최소 2시간은 기다린 후에 혼자만의 활동을 하십시오. 하루에 여러 번 약을 복용한다면 이러한 최고 위험 시간대를 피하도록 신중하게 계획하십시오. 약 복용 전 따뜻한 물을 마시고 10분 동안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것과 같은 간단한 조치도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숨겨진 위험, 뜨거운 목욕 후 30분 이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아직도 저를 아프게 합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과처럼 뜨거운 물로 샤워를 했습니다. 어느 날 목욕 직후 그는 침실에서 쓰러졌습니다. 가족이 그를 발견했을 때 그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들은 그의 체온이 약 38도 섭씨로 높았고 부정맥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신체의 체온 조절 능력에 위험한 불균형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뜨거운 목욕은 온몸의 혈관을 확장시켜 피부로 더 많은 혈액을 보내고 심부 체온을 높입니다. 이때 심장은 이미 혈액순환을 유지하기 위해 초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취약한 시간대에 혼자만의 행위를 한다면 몸은 두 가지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즉, 몸은 열을 식히려 애쓰면서 동시에 성적 흥분으로 인한 심박수 증가와 혈압 변동을 관리해야 합니다. 노인들에게는 특히 더 위험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온 조절 시스템이 약해지고 혈관은 탄력을 잃어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뜨거운 목욕 후 30분 이내에 혈압은 평균 10에서 15점 떨어지고 성적 흥분은 이를 5에서 10점 더 낮출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합적인 혈압 강화는 뇌에 필요한 혈액 공급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소리 없는 위험은 탈수입니다. 뜨거운 물은 몸에서 상당한 양의 수분을 빠져나가게 하여 혈액을 걸쭉하게 만듭니다. 이 시점에 격렬한 신체 활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혈전 형성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목욕 직후 혼자만의 행위를 하는 노년 남성은 일반적인 심장마비 위험보다 2~3배 더 높은 위험에 직면합니다. 안전을 위해 목욕물 온도는 약 37도 섭씨 정도로 유지하고 샤워는 15분 이내로 제한하십시오. 목욕 후에는 편안한 실내 온도에서 최소 30분 동안 휴식을 취하고 따뜻한 물을 마셔 수분을 보충한 다음 신체 활동을 고려하십시오. 특히 겨울철에는 실내외의 온도 변화로 인한 급격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너무 뜨거운 물은 피하십시오. 심장과 뇌가 이러한 인내심 있는 관리에 감사할 것입니다. 깊은 밤의 위험, 신경학적 피로로 인한 인지적 사각지대, 새벽 1~2시, 혼자 사는 많은 어르신은 사적인 시간을 위해 늦은 밤의 고요함과 고독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의 뇌는 가장 취약한 단계에 들어섭니다. 우리 생체 시계는 멜라토닌 생성을 증가시키고 뇌 활동을 늦추어 노인들의 인지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게 만듭니다. 60세 이상인 경우 반응 속도는 거의 40% 느려지고 균형 감각은 약해지며 집중력은 절반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노인들이 밤에 일어날 때 왜 그렇게 많은 낙상이 발생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이러한 신경학적 피로에 혼자만의 행위를 더하면 위험이 2배가 됩니다. 오르가슴 후, 몸은 엔도르핀으로 가득 차 마음을 진정시키지만 동시에 중추신경계 활동을 억제합니다. 이는 깊은 이완과 때로는 일시적인 혼란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누군가 직후에 일어서거나 움직이려고 한다면 손상된 균형 감각과 느려진 반사작용으로 인해 낙상이 거의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임상 데이터에 따르면 노년 남성의 심야 낙상 중 약 22%가 이러한 사적인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통 잠들어 있어 사고가 몇 시간 동안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웃이 다음 날에야 넘어져 있던 노인을 발견하여 중요한 구조 시간을 놓친 가슴 아픈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가능한 한낮 시간 동안 그러한 활동을 계획할 것을 권고합니다. 만약 밤 시간이 유일한 선택이라면 방을 환하게 밝히고 넘어질 만한 위험 요소를 치우며 활동 후에 절대 서두르지 말고 일어서십시오. 물 한 잔과 휴대전화를 가까이에 두십시오. 몇 초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작은 조치들입니다. 아침 위험, 공복, 탈수, 그리고 혈전 위험. 많은 어르신이 아침 식사 전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하루를 시작하지만 숨겨진 위협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8배에서 10시간의 수면 후 몸은 가벼운 탈수 상태에 들어가 혈액이 평소보다 약 20% 걸쭉해집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격렬한 활동을 하면 혈전 형성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여러분의 혈액을 강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분이 충분할 때는 부드럽게 흐릅니다. 하지만 탈수 상태가 되면 걸쭉해져 순환이 느려집니다. 혈관이 이미 경화되고 좁아져 있을 수 있는 노인들에게는 이러한 느린 흐름이 혈전 형성을 더 쉽게 만듭니다. 성적 흥분은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고 혈관을 꽉 조이게 합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변화는 혈전을 떨어뜨려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이러한 위험한 시나리오를 다침 공복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연구에 따르면 공복 상태에서 활동하는 노년 남성은 식사 후에 활동하는 경우보다 심장마비 위험이 거의 2배 더 높습니다. 많은 사람이 공복 시 혈압이 안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침이 안전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탈수가 혈액을 걸쭉하게 만들어 조용히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을 종종 간과합니다. 좋은 소식은요. 예방은 간단합니다. 잠에서 깬 후 300에서 500ml의 따뜻한 물을 마시고 격렬한 활동을 하기 전에 10에서 20분 정도 기다리십시오. 이는 혈액을 묽게 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변비가 문제라면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힘을 주는 것은 복압을 증가시켜 더 많은 혈압 변동을 유발합니다. 사적인 시간을 가지기 전에 장 건강을 관리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의 심장과 뇌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소리 없는 위협. 장시간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은 후 은퇴한 김 씨는 소파에 앉아 오랜 시간 TV를 시청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오랜 시간 후에 혼자만의 활동을 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갑자기 어지럼증과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다행히 그는 가까이 있던 테이블을 붙잡아 넘어지는 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들은 그의 혈압이 불과 몇 분 만에 130에 80에서 95에 60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장시간 앉아 있거나 누워 있었을 때 혈액순환이 느려져 발생하는 갑작스러운 혈압 강화인 기립성 저혈압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한 자세로 몇 시간 동안 머물면 혈액이 다리에 고여 심장으로 돌아오는 흐름이 줄어듭니다. 혈관이 경직되고 신경계가 약해진 노인들에게는 서 있을 때 혈압이 빠르게 조절되지 않아 뇌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여기에 혼자만의 행위가 더해지면 혈액순환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성적 흥분은 생식기로의 혈액순환 증가를 요구하지만 동시에 뇌는 낮은 혈압으로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혈액 분포의 줄다리기는 어지럼증, 시야 흐림 또는 실신으로 이어집니다. 장시간 앉아있음으로 인해 혈액이 걸쭉해지는 것에서 더욱 숨겨진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는 다리의 위험한 혈전,
즉 심부정맥 혈전증이 더 쉽게 형성되도록 합니다. 격렬한 활동은 이러한 혈전을 떨어뜨려 폐로 보내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폐색전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장시간 앉아 있다가 갑작스러운 활동 후 노년 남성에게 발생하는 혈전 관련 응급 상황의 15%가 사적인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1시간 이상 앉아 있거나 누워 있었다면 천천히 일어나십시오. 실내에서 5에서 10분 동안 걸어 다니고 팔다리를 스트레칭하여 혈액순환을 정상화시키십시오. 발목을 10번 구부렸다 펴는 간단한 발목 운동은 다리 아래쪽에서 혈액이 잘 흐르도록 돕습니다. 몸이 완전히 적응한 후에야 어떠한 격렬한 활동도 진행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안전을 위해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감정의 폭풍, 심리적 스트레스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 박 씨는 72세의 삶에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것이죠. 그는 조용하고 내성적으로 변했으며 대부분의 날을 방에서 혼자 보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검사 결과 신체적인 손상은 없었고 의사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깊은 대화를 통해 박 씨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혼자만의 행위를 해왔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스트레스 상태에서 이러한 대처 방식은 몇 달 동안 그의 자율신경계를 교란시켰는데 이는 감정이 신체의 나비 효과처럼 파급되는 방식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슬픔, 불안 또는 고립감에 갇히면 몸은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들은 혈압을 높이고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여 심혈관계를 고도로 경계 상태로 유지시킵니다. 여기에 사적인 활동에 신체적 자극이 더해지면 몸은 감정적, 생리적이라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기분 상태에서 사적인 행위에 참여하는 것은 신경전달물질 균형을 교란시킵니다. 행복 호르몬인 도파민은 감소하고 스트레스 화학 물질인 노르에피네프린은 증가합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몸을 투쟁 또는 도피 모드로 밀어넣어 심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줍니다. 노인들에게 이러한 감정적, 신체적 스트레스의 혼합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울증을 앓고 있는 노년 남성이 감정적으로 침체된 시기에 이러한 사적인 행위를 하면 감정적으로 안정된 시기보다 심장마비 위험이 2배 더 높다고 합니다. 더 나쁜 것은 혼자만의 행위로 대처하려다 감정이 악화될수록 이에 의존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부드러운 자기 관리입니다. 감정이 저조할 때는 걷거나 마음을 달래는 음악을 듣거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감정을 나누어 보십시오. 사적인 행위를 도피처로 사용하는 것을 피하십시오. 그리고 외로움이 지속된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구하십시오. 가족 또한 너무 늦기 전에 어르신들의 마음과 정신을 보호하기 위해 정서적 고립의 징후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노인 안전 지침, 조심스럽게 즐기고 위험은 피하세요. 명확히 하자면 노년층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인정하는 것이 금기는 아니며 오히려 필수적입니다. 모든 사람은 생리적 즐거움을 안전하고 자신감 있게 경험할 자격이 있습니다. 위험 없이 즐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용적이고 의학적으로 뒷받침되는 지침들이 여기 있습니다. 사적인 활동을 위한 가장 좋은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혈압이 안정적이며 이른 아침보다 약 10에서 15점 낮고 심박수는 차분하며 호르몬 수치도 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시간대의 심장 문제 발생 위험은 새벽보다 거의 2배 낮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15분 정도 미리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셔서 혈액을 묽게 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십시오. 만약 이른 아침이라면 침대에서 5분 동안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고 팔다리를 움직인 다음 천천히 일어나십시오. 고혈압이 있는 분은 먼저 혈압을 확인하고 수축기 혈압이 140 미만일 경우에만 진행해야 합니다. 공간을 신중하게 준비하십시오. 넓고 잘 밝혀진 곳을 선택하고 잡동사니를 치우며 미끄럼 방지 매트를 사용하십시오. 앉거나 비스듬히 눕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서 있는 것은 앉아 있을 때보다 낙상 위험을 3배 높입니다. 질산염 또는 알파 차단제와 같은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약 복용을 중단한 후 최소 4시간은 기다린 후에 사적인 순간을 가지십시오. 이 약들은 혈관을 크게 확장시키며 흥분과 결합될 경우 위험하게 혈압을 낮출 수 있습니다. 감정 상태 또한 중요합니다. 감정이 불안정할 때는 이러한 활동을 피하십시오. 대신 마음을 진정시키는 음악을 듣고 심박수가 분당 70회 아래로 떨어질 때까지 심호흡을 하십시오. 최근에 큰 상실감이나 가족 갈등을 겪었다면 잠시 멈추고 감정이 안정된 후에야 다시 시작하십시오. 노년층의 성 건강은 정상적이고 흔한 일입니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65에서 75세 남성의 61% 이상이 혼자만의 행위를 규칙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진정한 위험은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안전하게 해야 할지 모르는 데 있습니다. 운전이 도로 규칙을 아는 것을 요구하듯이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자신을 보호할 지식을 숙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통찰력을 여러분이 아끼는 어르신들과 공유하여 수치심을 이해로 바꾸고 모든 사람이 현명하게 계획하도록 도우십시오. 노화는 쇠퇴가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단계입니다. 신체의 필요를 존중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가장 진정한 형태의 보살핌입니다. 건강한 삶에는 좋은 음식, 운동,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안녕에 대한 사려 깊은 관리가 포함됩니다. 모든 어르신이 건강과 존엄, 평화와 함께 이 단계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기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재미있는 영상을 위해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